김 선생의 중국어 교실? 오늘의 중국 문화 수업 주제는 바로 해운 문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운 문화 파헤치러 가볼까요? 쌤 따라 레츠기리. 지금 몇 시지? 윤희네 집이 몇 층이었지? 여기 있다, 4층.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시간이 4시 44분이면 괜히 찝찝한 거.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1, 2, 3층 다음에 4층이어야 되는데 F라고 나타내져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라는 숫자에 조금 민감하고 부정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우리는 4라는 숫자를 싫어할까요? 그렇죠. 죽을 4와 발음이 같아서 우리는 4라는 숫자를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발음이 같은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해음 현상이라는 거예요. 해음 현상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한 단어를 말할 때 동시에 다른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을 해음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해음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존재하는데 중국의 해음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한번 배워볼게요. 중국의 해음 현상. 해음 현상을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시에인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화합할 화합하다, 조화롭다 라는 뜻을 가진 해자와 발음을 뜻하는 음자가 합쳐져서 해음, 시에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가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다른 단어가 떠오르는 거, 이런 걸 해음 현상이라고 하고요. 예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 4를 생각했을 때 죽을 4가 떠오르기 때문에 숫자 4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런 해음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음 현상이 문화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서 기피하고 무엇인가를 기피하고 선호하는 그런 해음 문화가 중국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해음 문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선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어떤 게 해음 문화인가? 중국에서는요, 복복자, 이 복복자를 집에다가 붙여놔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복복자를 붙여놓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거꾸로 붙여놔요. 그 이유도 해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복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놓는다라는 문장은요. 부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는 복복자를 나타내고요. 다오는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오랑 발음이 똑같은 단어, 한자가 이게 있어요. 따오. 한자는 다르지만 글자의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죠? 이 의미는요.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다오라고 하면 복이 뒤집어져 있다라는 뜻과 함께 복이 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해음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복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해운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해운 문화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중국의 숫자 문화와 중국의 선물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중국의 숫자. 중국인들은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숫자 4를 싫어하듯이 중국에서도 어떤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해운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8이라는 숫자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8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파차이, 파차이 라는 이 단어는요, 돈을 벌다라는 단어인데 파차이에서 파라는 동사가 돈을 벌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숫자 8, 빠와 돈을 벌다라는 동사 파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돈을 벌다라는 것과 발음이 비슷한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자, 2008년이면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에 개최했는데요. 개막식을 언제 했냐면요.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했어요. 중국이 얼마만큼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지 알겠죠?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라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예시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8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나 8이 들어간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가 돈을 주고 팔릴 만큼 값지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8이 많이 들어간 전화번호는 많이 비싸게 팔리거든요. 8이 많이 들어간 전화번호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팔릴 정도로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8과 마찬가지로 숫자 6과 9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6은요, 르요 라는 이 발음이 순조롭다 라는 뜻의 레오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여겨지고요. 9는 조 라는 발음과 영원하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인 지오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숫자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숫자 3을 볼게요. 숫자 3은 싼이라는 발음인데 중국에서 흩어지다 라는 뜻의 싼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흩어진다 라는 의미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숫자 4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죽을 사, 스와 숫자 4, 스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7을 간혹 싫어하는 중국인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쌍치 할 때 치의 발음과 숫자 7, 치의 발음이 비슷해서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중국의 숫자 문화는 미래행 교과서 56쪽, 57쪽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내용과 선생님의 설명을 토대로 우리 중국어 부교재 선생님이 나눠준 중국어 부교재에 19쪽에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19쪽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빈칸을 친구들이 교과서와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 잘 채워주면 돼요. 해운문화와 관련해서 중국어 수행평가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잘 적어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81쪽을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81쪽과 선생님의 부교재 20쪽 참고해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국에서는요, 금기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해양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는요, 시계 선물을 잘 하지 않아요. 특히나 괴종시계. 이런 괴종시계를 선물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선물하다 라는 중국어는 송종이라고 발음을 해요. 송, 주다, 종, 괴종시계 라는 뜻인데 이것과 발음이 똑같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송종, 장례를 치르다 라는 문장과 송종, 괴종시계를 주다 라는 문장이 한자 다르죠? 한자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개업을 했을 때 괴종시계를 딱 주면 망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특히나 아픈 사람 그리고 어르신에게 이런 시계 선물을 하면 죽어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괴종시계 선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먹는 과일 배를 리라고 하는데요. 이 리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도 있어요. 헤어지다, 리.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연인 사이에 배를 선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우산을 뜻하는 싼과 헤어지다 라는 뜻의 싼 발음이 비슷해서 연인 사이에 우산 선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해양 문화를, 해양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선물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이런 중국의 문화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선물 문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보면 중국에서는 빨간색과 금색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물을 줄 때 포장을 보통 빨간색이나 금색 포장지로 많이 하고요. 결혼식에 갔을 때 축의금도 우리나라는 흰색 봉투에 주지만 중국은 빨간색 봉투에 준다고 했었어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흰색이 부정적인 의미, 죽음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봉투로 절대 축의금을 주지 않고요. 부유함, 그리고 복, 행운을 뜻하는 빨간색, 이 빨간색에다가 축의금을 준다고 해요. 네, 여러분 해운 문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죠?
선생님이 나눠준 부교재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부교재 안에서 설명하지 않은 건 다음에 등교했을 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친구들은 우리 이제까지 들었던 영상을 바탕으로 지금 선생님이 링크로 걸어둔 에듀퍼즐에 가서 퀴즈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왜냐면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해운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